다시 만난 리드 애송호. 이튿날 오후 뜻밖에도 손님이 찾아왔다는 전가를 받고 나는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아래층에는 하인처럼 보이는 사내가 검은 상복을 입고 서 있었다. 아가씨,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로버트 리븐입니다. 오래전 아가씨가 게이츠 헤드에 계실 때 리드 부인의 마부였지요. 어머나, 로버트? 기억하고 말고요. 배씨와 결혼했다죠? 배씨는 잘 있어요? 네, 덕분에 잘 있습니다. 석 달 전에 셋째를 낳았답니다. 그래요? 리드 부인 댁은 모두 안녕하신가요? 별로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없어서 유감입니다. 존 도련님이 일주일 전에 런던의 하숙집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네? 존이? 존 도련님은 그동안 낭비가 심하셔서 마님이 무던히도 애를 태우셨지요. 감옥에도 갔었어요. 그런데 3주일쯤 전에 게이츠 헤드에 와서 마님과 크게 다투셨어요. 재산을 몽땅 내놓으라고 하셨대요. 마님이 거절하자 뜻을 못 이루고 런던으로 돌아가서 결국 자살하고 말았어요. 뜻밖의 소식에 나는 멍하니 로버트를 바라보았다. 마님이 병석에 계시다가 그 소식을 듣고 절도를 하셨지요. 며칠 전에 간신히 깨어나셨는데 줄곧 아가씨를 찾으신답니다. 정신이 드실 때면 제인을 데려와 제인에게 할 말이 있어 라고 하셔서 제가 부랴부랴 오게 된 겁니다. 만일 아가씨가 준비를 하신다면 내일 아침 일찍 모셔가려고 하는데요. 물론 가야지요. 로버트, 준비할 동안 기다려요. 나는 로체스터 씨를 만나러 갔다. 그는 손님들과 당구를 치고 있었다. 내가 로체스터 씨 곁으로 다가가자 블랑슈 잉그램이 불쾌하다는 듯 나를 쳐다보았다. 저 여자가 당신에게 무슨 볼일이라도 있는 것 같은데요? 로체스터 씨는 뒤에 있던 나를 발견하자마자 곧 나에게 다가왔다. 무슨 일이요, 제인? 죄송합니다만 휴가를 주셨으면 합니다. 왜? 어딜 가려고? 게이츠 헤드의 리드 부인이 병석에 계신데 저를 꼭 만나고 싶어 하신답니다. 리드 부인과는 어떤 사이요? 그 부인이 왜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한단 말이요? 돌아가신 애삼촌의 부인입니다. 아, 그랬군. 친척이 없다고 하지 않았어? 친척으로 인정할 수 없는 분이었어요. 애삼촌이 돌아가신 뒤 저를 버렸으니까요. 얼마나 있을 예정이요? 되도록 빨리 돌아오겠습니다. 일주일 안에는 돌아와야 해요? 약속할 수 있겠어? 일이 끝나는 대로 돌아오겠지만 정확히 일주일이라고 약속드릴 수는 없어요. 로체스터 씨는 내가 떠나는 것을
무척 아쉬워하면서 휴가를 주었다. 게이츠 헤드에 도착한 것은 5월 1일 저녁 때가 다 되어서였다. 엘리자와 조지애나가 냉랭한 얼굴로 나를 맞아주었다. 벨시의 안내로 나는 리드 부인의 침실로 들어갔다. 어린 시절 종아리를 맞거나 꾸중을 듣기 위해 수없이 불려갔던 그 방은 내게는 잊을 수 없는 방이었다. 방 안에는 변한 것이 거의 없었다. 다만 리드 부인과 헤어질 때 슬픔과 미움에 차있던 내 마음이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은 모든 것을 용서하려는 마음으로 변한 것이 달라졌다면 달라진 점이었다. 나는 침대 옆으로 다가가 희장을 젖히고는 허리를 굽혀 리드 부인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제인이냐? 리드 부인이 말했다. 좀 어떠세요, 애숙모? 전에 2번 다시 그녀를 애숙모라고 부르지 않겠다고 맹세한 일이 있었지만 나는 그 맹세를 깨뜨린 채 리드 부인의 손을 꼭 쥐었다. 그러나 리드 부인은 내 손을 뿌리치고는 차갑게 말했다.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아니? 그 무거운 짐을 내게 지우다니. 넌 내게 악마처럼 소리를 질렀어. 그런 어린애는 내 생전 처음이었다. 너를 내쫓을 때 얼마나 가슴이 후련했는지 몰라. 그런데 너는 로우드에 전염병이 퍼졌을 때도 죽지 않았더구나. 왜 저를 그렇게까지 미워하셨어요, 애숙모? 난 네 어머니가 미웠어. 남편의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은 온 집안의 사랑을 독차지했지. 내 남편의 사랑까지도 말이야. 그런데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가난한 목사와 결혼하더니 행복하게 살지도 못한 채 죽어버리더군. 남편은 피덩이인 너를 나에게 맡겼어. 그리고는 친자식보다 더 소중하게 키우라니. 남편은 죽기 전에 내게 널 잘 키우겠다는 맹세까지 시켰어. 리드 부인이 너무 흥분하는 것 같아서 나는 침실을 빠져나왔다. 의사가 절대로 흥분시켜서는 안 된다고 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리드 부인과 다시 이야기하기까지는 열흘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그동안 나는 어떤 얼굴 하나를 그리기 시작했다. 얼마간 몰두한 끝에 흰 종이 위에는 넓은 이마와 모난 얼굴을 가진 한 남자가 그려졌다. 엘리자와 조지애나가 아무리 내게 등을 돌려도 이 얼굴과 함께라면 애롭지 않을 것 같아서 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비가 오고 바람이 세차게 불던 날 나는 다시 리드 부인의 방을 찾았다. 누구냐? 제인이에요, 애숙모. 눈에 띄게 쇠약해진 리드 부인은 나와 단둘이 있는 것을 확인한 후에 숨을 몰아쉬며 말을 꺼냈다. 제인, 나는 네게 2가지 큰 죄를 지었다. 하나는 너를 친자식처럼 기르겠다고 맹세한 남편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고 또 하나는 제인 그 화장대 서랍에 있는 편지를 읽어보렴. 나는 시키는 대로 했다. 리드 부인, 지송하오나 내 조카딸인 제이네어의 주소와
그 애의 소식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제법 많은 재산을 모았으나 아내도 자식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인에게 그 재산을 남기고 싶습니다. 존 에어라는 사람이 보낸 그 편지 끝에는 3년 전의 날짜가 쓰여 있었다. 왜 이걸 지금에서야 알려주시는 거죠? 제인, 나는 네가 미워서 네가 행복해지는 게 싫었어. 네가 나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라고 욕하고 저주하던 말을 나는 영원히 잊을 수가 없었단다. 애숙모, 이젠 그런 건 모두 잊어주세요. 그 일은 저도 후회하고 있어요. 용서하세요. 리드 부인은 숨을 크게 내쉬고는 다시 말을 이었다. 너에게 복수를 하고 싶었어. 그래서 나는 네가 로우드에서 전염병에 걸려 죽었다고 답장을 썼지. 제인, 이제라도 네가 편지를 써서 내 거짓말을 폭로해라. 너만 아니었으면 내가 양심의 가책으로 이렇게 괴로워하지는 않았을 게다. 애숙모, 저를 용서하세요. 지나간 일은 모두 잊고 제게 입맞춰 주세요. 나는 괴로워하는 불쌍한 여인의 볼에 입술을 댔다. 그러나 결국 그녀는 내 볼에 입을 대지 않은 채 경련을 일으키며 숨을 거두었다. 장례를 치르고 집안 문제를 처리하는 일을 돕는 동안 한 달의 시간이 흘러갔다. 조지애나는 런던으로, 엘리자는 수도원으로 떠났다. 나는 다시 손필드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그동안 페어팩스 부인에게서 편지가 한 통 왔다. 손님들은 모두 떠났고 런던에 간 로체스터 씨는 곧 돌아올 거라는 내용. 또한 로체스터 씨가 새 마차를 사려는 것으로 보아 결혼을 준비하는 것 같다는 내용이었다. 아름답고 고요한 6월의 어느 저녁 무렵 나는 기쁜 마음으로 손필드 저택의 문 앞에 섰다. 집 앞 계단에서 로체스터 씨가 수첩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다. 그를 본 순간 나는 온몸이 떨려서 잠시 그 자리에 멈춰섰다. 오, 제인! 나를 본 순간 그는 수첩과 연필을 옆으로 던져놓고 큰 소리로 외쳤다. 돌아왔구려. 자, 어서 이리 와요. 나는 태어난 채 하며 그쪽으로 갔지만 얼굴에 근육이 바르르 떨리고 있었다. 한 달 동안 대체 뭘 했어? 애숙모님 댁에 있었어요. 결국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한 달이나 떠나 있으면서 나란 사람은 까맣게 잊고 있었나 보군. 나는 그를 다시 만난 것이 너무나 기뻤다. 그러나 이제 곧 그가 다른 여자의 남편이 된다는 생각이 들자 공포와도 같은 슬픔이 몰려왔다. 우리는 한동안 더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새로 산 마차에 대해서도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했다. 자, 집에 들어가서 지친 몸을 푹 쉬시오. 나는 그의 옆을 지나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갈 생각이었다. 그러나 나 자신도 알 수 없는 이상한 충동으로 느닷없이 다시 로체스터 씨에게로 다가갔다. 손필드에 다시 돌아와서 정말 기뻐요. 손필드는 당신이 계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을 마치고 나서
나는 도망치듯 재빨리 집으로 들어왔다. 아델은 나를 보자 팔짝팔짝 뛰면서 기뻐했고 페어팩스 부인도 변함없이 다정하게 맞아주었다. 그날 밤 나는 미래의 일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기로 했다. 곧 다가올 이별과 슬픔을 안겨주는 모든 소리를 외면하기로 한 것이다. 손필드로 돌아온 후 평화로운 2주일이 지났다. 로체스터 씨는 결혼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었고 그럴 만한 준비도 진행되지 않았다. 나는 남몰래 그의 표정을 살폈지만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오히려 내가 우울해하면 그는 명랑하게 내 마음을 풀어주었고 유난히 친절하게 대해주었다. 이제 나는 그를 애타게 사랑하고 있었다.